이번 주말은 꼭 휴식이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됐다. 보면 휴식하라고 계약 전날 우리 뭐 거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 보통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날 보통 이제 계약을 마치하는데 월요일에 계약을 마치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월요일에 좀 푹 쉬고 푹 준비하고 이제 가라고 휴식을 부여했죠. 그러니까 좀 잘 쉬고 이제 갔으면 좋겠고 고2나 고3들은 뭐 맨날 갔다 온 학교니까 그냥 뭐 A식 있잖아 하면서 갈 텐데 고2는 이제 그래도 새로운 학교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학교가 뭐 큰 범위 없으면 딱 두 번이겠죠. 이제 고등학교 새로 가는 첫날, 그다음에 대학교 처음 가는 첫날, 뭐 그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 두 번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요번에 이제 가는 거죠. 네.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보면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이제 항상 고등부 태생이고 저 고등부한 이제 아이들하고 맨날 같이 수업을 하니까 보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학업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요. 겪고 보시면 알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잘 버티면은 이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는 거고 그래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가자. 빨리 가자. 그냥 가자. 지금은 이제 개념 수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 개념 수업. 그래서 이제 3월에도 이제 신규 친구나 조금 좀 그런 친구들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개념 없이 그냥 토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쌩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힘들 거고 우리 친구들은 약간의 사정을 조금 붙여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3월, 4월에 암기 좀 잘하라고 이래서 이랬던 거야. 이게 지금 좀 중요하니까 이거 좀 봐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리빌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 투게임 통과는 3월, 4월이 메인 강의예요. 특히 4월이 가장 꽂히죠. 4월이 학교에서도 일부 이제 수업이 진행됐고 학원에서도 이제 방학 때 한번 개념 한번 훑었고 3월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총정리 다시 해줄 거고 그게 다 아우러져서 이제 시험 전날이나 시험 전주 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1들 신입생들 많이 들어오는데 과학을 거의 소개를 안 해요. 왜냐면 과학까지 소개하면 다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과학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과학 문제 하면 그냥 보통 수학부터 먼저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은 좀 나중에 적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식으로 좀 돌려요. 근데 우리 저번에 이제 주기율표 외웠는데 주기율표 우리 친구들 잘 외우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특했고 최근에 진행됐던 단원 중에서 주기율표 단원이 이해도가 가장 조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있던 이제 별태어라고 해서 별 단원이 조금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고 그것들은 이제 3월에 조금씩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하고 족들을 배운 것 같아. 그쵸? 족이요. 1족, 2족, 그 다음에 3족, 4족 이상은 안 배우고 13족들은 18족까지 이제 족을 배우는데 족은요 어떤 거 기준으로 나눈 거야? 족. 이 족발 생각나는데 맨날 족한다 보면 족. 뭐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에이 알잖아. 다 설마 뭐 기준으로 나눈 거야 족이? 그치 세로줄인데 세로 첫 줄은 1조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2조 그다음에 18조 그런데 우리 민호 과학에 관심이 많이 넘쳐 아직은 이게 뭐 기준으로 나눈 거야 이게? 금속 그쵸 금속은 좀 앞에 쪽에 있고 비금속은 좀 뒤쪽에 있고 그쵸? 조금 우리 혜원이 기억할까? 저걸 어떤 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1 왜 1이야? 왜 2고 왜 3이고 왜 그렇지? 왜 얘는 왜 18이고 왜 17이지? 이거 뭐 기준으로 나눈 거야?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싫은가 봐. 이 단어가 좀 싫은가 봐. 혹시 기억나세요? 원자가 아직 문풀이가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 가지고 나눈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뭐예요? 좀 이렇게 제일 바깥에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껍질로 주기를 나눈다 그랬죠. 1주기가 뭐야? 껍질이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껍질 뭐였더라? 첫 번째 K 껍질 그렇지? 2주기는 껍질이 2개 있는 거 그렇지? 첫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몇 개가 풀이야? 8개 그럼 이런 원자들은 8개를 꼭 갖고 싶어해? 8개를 좀 싫어해? 8개를 좀 싫어하죠. 그거를 무슨 오공모라 그러던데 그거를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8개를 조금 강하게 조금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성질, 그걸 오택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껍질수는 이제 쭉 밑으로 갈수록 껍질수이 많아지니까 왜 전자수가 많아질 거니까 이유가 밑으로 가면 왜 전자수가 왜 많아져요? 얘네들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왜 전자수가 좀 많아져? 이유가 원자 번호가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뭐가 많아지는 거야? 양성자 수도 덜어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양성자 수에 대해서 원자번호를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번호가 크잖아. 막 세슘 55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얘는요. 그럼 이제 껍질들에다 원자를 채우다 보니까 항상 8개로 풀 찰 수는 없고요. 제일 조금 찰 때가 언제야? 하나 찰 때죠. 하나. 그치? 그래서 이쪽이 뭐야? 제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제 바깥에 있는 체외곽 원자수가 한 개일 때를 1족. 걔네들을 1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잖아. 얘 보면 얘 리튬이요. 리튬 몇 번이야? 3번이죠. 그렇죠? 그럼 K 껍질이 2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는 어디 있어? 그 다음 껍질이 있겠죠. 하나가. 됐지? 얘는 11번일 거 아니야. 나트륨 11번이래. 그럼 최애가 원자가 한 개라며. 그러면 처음에 껍질이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이 8개 있으니까 더 10개가 껍질에 풀로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족이 1족이 들어있는 거죠. 그치? 근데 최외곽 원자수하고 원자까지 원자수가 조금은 다른 말이지. 어디까지 똑같은 거야? 17쪽까지는 똑같은 말이죠. 그쵸? 근데 18쪽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18쪽에서는 18쪽 애들은 최외곽 원자수가 8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최외곽 원자수는 정확하게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개수를 뜻하는 거고, 원자과 전자수는 반응할 수 있는 개수를 뜻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 볼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곽 원자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더 얘는 원자가 좀 좋은 거야? 아니면 7개를 힘들게 얻어가는 게 좋은 거야? 하나를 잃어서 8개의 안정화된 물질을 찾고 싶은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린 그때 좀 이 전자를 잃어 전자를 얻어를 약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덜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뭐가 된댔어? 양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1가의 양이온이 된다고 그랬고, 이쪽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2개니까 2개를 잃어버리는 게 6개를 받아서 8개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래서 2개 전자를 잃어서 2가의 양이온이 된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18쪽은 반응성이 제일 없을 거고 꽉 찼잖아. 얘는 잃거나 좀 얻거나 할 필요 없고, 17쪽은요. 체외곽 원자수가 몇 개나 있는 거야? 많지. 조금 몇 개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7개 있잖아. 그럼 걔는 7개를 다 잃어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를 얻어갖고 8개를 채우고 싶잖아. 그쵸? 얻었으면은 왠지 좀 플러스 같은데 반대로 생각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된잖아.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금속적인 건 맞고, 앞에 쪽일수록 양이온이 되는 거고, 뒤쪽일수록 음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지.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웠어요. 20번까지 어떻게 외우나 되게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어른도 지금 외우는 건 나중에 편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 제1쪽에는요 H, 앞글자 따져 좋고 철자로 외워도 좋고 자기 편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쵸? 2쪽은요 LIP, PC, NO. 그쵸? 그 다음에 플로린, F, 네온. 3주기가 NaMg. 그 다음에 AlSi,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꼭 제일 까먹어서 좀 PS, 그 다음에 염소 Cl, 아르곤, 그 다음에 칼칼, K하고 칼륨하고 칼슘이죠. 그쵸? 그랬을 때 조금 번호 좀 몇 개만 외워보자. 좀 잘 나오는 게 6번 탄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명히 다 써갖고 문제 푸는데 분명히 지적 없겠지만, 지금 조금 약한 거는 아무거나 딱 택했을 때 이거 몇 번이야? 이건 좀 약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몇 개만 다 외우지 말고 나중에 다 외우시고, 또 이제 다 써보면 그거 보고 컨닝하면 되니까, 시험제 컨닝하는 건 컨닝이 아닌 거죠. 자기 실력인 거죠. 시험제 써놓은 건 자기 실력인 거야. 맞지? 그거 써놔도 된다고. 다 써놔, 20개 써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번호 다 따오시고 따오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몇 개 정도 필요하니까 6번이 뭐야? 탄소. 좀 잘 나오는 거라서 그래. 6번이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잘 나오거든요. 산소가 8번.
먼저 번호 8번이 산소. 먼저 번호 8번이 산소. 요 두 개 정도. 그다음에 15번도 은근히 나와요. 15번이 인. 요 세 개 정도만 따로 좀 별도로 외워놓죠. 세 개 정도만. 6번이 탄소. 그다음에 건너 있는 거. 8번이 산소. 그다음에 15번이 인. 세 개만 단독으로 조금 외워놓죠. 됐죠? 그리고 이따 이제 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산소는요, 우리 공기 중에 있어 없어? 많죠. 대부분 뭐 산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근데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거는 이 새끼가 있는 게 아니고 뭐로 존재하냐면 O2로 존재한다. O2.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식 쓸 때 O2라는 걸로 많이 쓸 거예요. 이걸 기체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는 이원자 물질. O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기체 쪽은 이게 어려운 말로 이원자라고 그러는데 O2, 기체 쪽은 O2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소도 많이 있잖아, 수소. 그렇죠? 수소도 우리 이런 상온에, 우리는 솔직히 이런 공기 중에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 공기 중에는요, H로 있는 게 아니고 H2 기체로 있어요. H2 기체 좀 있으면 나와요. 미리 살짝 얘기 좀 하고요. 오늘은요, 뭐 할 거냐면 이 앞쪽이 금속이고 뒤쪽이 비금속이라면, 맞죠? 그러면 금속 중에 한 족을 유심히 들여다볼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 한 족을 유심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대놓고 물어보죠. 우리 금속 중에 한 족은 1족을 들여다볼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 하나는 17족을 들여다볼 건데, 우리 1족을 들여다보면서 얘네들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17족 애들을 이름들을 붙여줄 거거든요. 그럼 미준이 17족 애들을 따로 빼갖고 17족 애들을 따로 빼갖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걔네들 원소의 족애들을 할로젠. 와, 그거 언제 배웠어요? 몇 년에 배운 거야? 잠깐 복수. 잠깐 보고 봤어? 잠깐 봤어? 잠깐 넘겨. 그래. 얘는 할로젠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1쪽은요. 알카리 금속이라고 해요. 이쪽에도 금속이잖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알카리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1쪽 애들은 뭐라고 한다? 알카리 금속. 근데 1쪽 애 중에서 이상한 새끼. 수소 기체잖아. 그렇죠? 얘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H는 제외하고 1쪽 원소를 뭐라고 한다? 먼저 외우셔야 돼요. 시험. 얘는 첨터로랑 좀 써주세요. 시험 겁나 잘 나요. 최소 2개 이상 나와요. 알카리. 그러니까 뭐 딴 것도 득점되면 좋은데 알카리 쪽은 그냥 외워갖고 이거는 2개나 3개까지 나와요. 진짜 알카리 쪽은 엄청 나와. 그리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볼 건데 맨날 나와. 알카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알카리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요. 나오는 게 뻔해. 그래서 얘를 조금 나올 것만 탁탁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요. 알카리요. 얘는 1쪽을 뭐라고 그러겠다? 알카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알카리 금속. 근데 수소는요. 얘는 기체니까 고체가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빼고요. 그러면 알카리 금속을 총 몇 개를 외워야 되면 5개 외우고 계셔야 돼요. 5개 외우고 계셔야 돼. 먼저 3개는 조금 우리가 필수로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3번인 리튬. 그 다음에 11번인 나트륨. 그 다음에 19번인 칼륨. 요거는 외워주니까 번호까지 외워야 돼. 단독으로. 리튬이 3번. 나트륨이 11번. 그 다음에 이게 80 올라가. 칼륨이 19번. 됐죠? 요건 단독으로 외우고 얘는 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형태로 외워야 돼. 이거 루비듐이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좀 예쁘게 졌었는데 얘는 루비듐이라고 하는 RB, 그 다음에 세슘. 세슘 어디서 들어봤는데? 세슘? 우리 제일 처음에 외우는데 세슘? 그렇지, 세슘 원자식이지. 세슘 원자식이 뭐 하는 거예요? 식인데 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슘 원자식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현대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 중에서 혹은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죠. 단독으로 외우고 있으겠죠.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렇죠? 세슘 원자시계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시계가 뭐냐? 객관식 보기로 나와요. 세슘 원자시계예요. 그렇죠? 수정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런 것들 좀 객관식 보기로 외워놔야 돼. 거기 나왔던 게 세슘이 이제 등장하네. 세슘이 뭐였다고요? 1쪽 알카리 금속이었다고. 그래서 먼저 5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야? 리튬 3번, 11번 나트륨,
그 다음에 19번 칼륨. 그 다음에 번호 안 외워도 돼. 루비존. RB 루비존. 그 다음에 세슘. 이렇게 5개가 알칼리구나. 그렇구나. 먼저 외우셔야 돼. 놓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럼 출발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자냐면 족 딱 2개만 집중으로 파헤쳤는데 금속이 하나 볼 거고 비금속이 하나 볼 거고 특징 이걸 뽑은 이유는 뭐냐면 얘 1쪽이 반응성이 금속 중에서 제일 우리는 반응을 안 하면 특징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금속 중에 제일 반응이 활성화한 게 1쪽 애들이 제일 활성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체 중에서 우리 비금속 원소 중에서 그나마 비금속 애들은 그렇게 반응이 막 뛰어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나마 17쪽 애들이 꽤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1쪽인 금속이 반응성이 큰 애들, 그 다음에 알칼리 애들, 그 다음에 17쪽에 할로젠이라 불리는 얘네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딱 하나씩만 보기로 했어요. 그 이상은 안 봐. 우리 고등부 중에 안 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얘 특징들을 조금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 첫 번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1쪽이고요. 또 하나. 이 족에 있는 애들은요 다 뭐가 똑같냐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물리적 성질하고 조금 상반되는 뭐 성격이랄까 아니면 독특한 특징이랄까 그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의 성질을 나트륨도 갖고 있고요. 다 똑같아요. 일단 기본 공통점이 1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쪽이기 때문에 1가에 플러스 1가에 양이온을 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너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조금 이름만 중요하다. 이런 게 객관식 보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얘는 금속이긴 한데 무는 금속이 무는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는데 무는 금속이라는 얘기는 무르다. 이게 뭐냐면 약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지우개 같은 거예요. 지우개 강철로 만들었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무르기 때문에 얘가 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 자른다에 담길 의미가 뭐냐면 얘가 좀 이렇게 너무 탄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르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우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완전 금속 막 진짜 우리 금속하면 진짜 철저로 완전 단단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금속이긴 한데 약간 경도가 좀 작다 무르다 칼로 분명히 칼로 씩 하면 금방 끊어진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그 다음에 좀 약간 가벼운 쪽에 들어가요. 철은 중금속이라고 해서 무거운 쪽에 들어가고 이쪽 알칼리 애들 왠지 좀 가벼운 느낌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에 떠요. 그래서 얘는 가볍다는 말도 나오긴 나오는데 더 잘 나오는 게 밀도가 작다. 밀도가 이제 가볍다, 그 다음에 무겁다를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게 밀도거든요. 밀도가 작다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특징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됐죠? 그 다음에 금속들은 금속 특유의 광택들이 있는데 얘네들 금속들이 조금 다 똑같아요. 대부분 아니 다 그래도요. 대부분 얘는 은백색을 띠어요. 은백색에 광택이 있어요. 약간 색깔, 그 금속만의 색깔. 금은 뭐 금색일 거고. 그래서 은백색에 광택 아니 은백색을 좀 띠어요. 색깔을 다 외워놓으셔야 돼.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응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뚝 띄어놔서 본 거고요. 시험령 여기에 집중이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응성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이 나온 거야. 그럼 반응성이 얼마나 이제 들어볼게. 제 두 가지. 얘는 반응이 이제 곧잘 하는데 제일 압도적으로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 첫 번째 산소와 반응을 해요. 첫 번째 산소와 반응을 잘해요. 오 그래? 산소가 어디에 있다? 우리 공기 중에 많다. 그치?
그러면 저 알칼리 금속은요 산소와 반응을 한댔으니까 반응을 하면 자기 형태나 자기 처음 태어났던 그 성질들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뭐 소멸되기도 하고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하고 맛도 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막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면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상태로 유지하는 게 조금 약간 뭐 안정된 느낌이나 좀 좋은 걸 훼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나중에 예, 알칼리 금속들을 보관할 때는요 상온에 절대로 보관하면 안 돼. 그리고 공기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공기 많잖아. 공기와 접촉시키면 안 돼. 절대 뭘 씌워놔야 돼. 그러니까 공기랑 차단을 해야 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보관 방법이 시험에 엄청 좀 있으면 나중에 잘 나와요. 이유는 산소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보통 LI하고 LI하고 그 다음에 얘 산소가 우리 일상생 주변에 있는 산소는 그냥 5가 아니고 5초라 했죠. 얘가 만나갖고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Li2 5가 좀 형성이 돼요. Li2 이게 이제 산화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산소에서 얘가 변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Li2. 근데 화학식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화학식은 조금 나중에 조금 배워도 돼요. 화학식은 나중에 배우면 돼요. 화학식은 뭐냐면 이제 원자들의 이제 개수들을 조금 이렇게 맞추는 작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 5가 뭐냐면 O2가 5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 얘는 LI만 썼으면은 LI가 하나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얘는 LI2는 LI가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뭘 걸어줘야 되냐면 2를 여기다 걸어줘야지만 얘가 이 LI가 두 개 있다는 뜻을 바뀌어요. 잠깐만 아직 필기를 하지 마봐. 그리고 5도 한번 보자 그랬죠. 5가 두 개 있는데 얘는 5가 하나 있어. 얘도 이때 2를 또 곱해야 되겠네. 그래서 5가 두 개가 되는 거지. 큰 쪽을 건드는 게 아니고 작은 쪽에다 뭘 곱해서 건드는 거야. 그런데 이씨 산소를 맞춰주다 보니까 이씨 Li2가 또 변했네. Li2가 아까는 하나 있었는데 Li2가 그러니까 Li가 두 개 있었는데 2를 곱하니까 갑자기 4개로 변신했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4로 최종적으로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맞는 거예요. 우리 항등식처럼 4x면 우변에 4x 듯이 이렇게 화학식은 개수를 좀 맞춰줘야 돼요. 이건 지금이 민감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면 돼요. 맞추는 거는 화학 반응식 나중에 많이 나올 때. 그렇죠? 그러면 딱 맞아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보면 LI가 4개 있으니까 보니까 LI2가 2개 있으니까 LI가 4개의 효과가 되는 거고요. 얘는 O 하나가 2배 있으니까 5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조금 요걸 좀 나중에 외우라고 그럴 거예요. 뭘? 개수를. 그래서 4, 1, 2 외우라고 그럴 거예요. 4, 1, 2.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하나만 해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LI는요 리튬은요 1쪽에 있죠. 얘는 1쪽에 있으니까 얘는 원자과 정수수가 하나이니까 얘는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얘는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산소는요 2과의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결합을 할 때 이것도 맞춰져야 돼. 이것도 맞춰져야 돼.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항상 우리 반응을 하고 나면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는 평형이 됐기 때문에 반응이 종료가 된 거고 평형이 이루지 않으면 계속 반응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하나고 두 개니까 이게 계속 이상하게 좀 반응이 되고 안정화 안 돼요. 그럼 언제가 되냐면 두 개 될 때가 안정화돼요. 그럼 얘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하나고 얘 두 개 있으니까 얘는 항상 2배가 많으니까 결합을 할 때 2대1로 딱 결합하면은 딱 중성이 딱 돼요. 그래서 여기 2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가 이렇게 2자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2대1로 결합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좀 너무 깊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 밑에 어디 정리 다 해놨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일단 한번 훑어보자. 됐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생성된다? 이거 요 정도 단어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산소와 만들어서 생긴 이 화학 반응식을 화학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그래. 산화물. 그러면 산화물은요 좀 변한 거야. 뭐가 변했냐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리튬은요 금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은백색의 광택이 처음에 있었어요.
광택이 있었어요. 광택.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반짝반짝 빛난다 생각이 되고 광택이 있었어요. 근데 뭐 LI라 그러면 여기 이제 산소들이 달라붙어 갖고 얘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철로 얘기하면 약간 녹슬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철로 얘기하면 약간 녹슬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철이 좀 바뀐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밖에는 좀 시뻘겋고 보기 싫고 좀 철이 아닌 것 같고 이 안에는 이제 알맹이는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들이 붙어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갖고 걔 철처럼 이게 녹슬어갖고 얘가 사람으로 뭐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택이 없어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요 태어날 때부터 광택이 조금 은백색의 광택이 있게 태어났는데 이게 산소와 결합돼서 산화물이 되다 보니까 산소가 겉을 썩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어쨌든 겉을 이렇게 산소가 뒤덮이다 보니까 산화는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말이라서 어쨌든 이 겉이 이제 산소가 덮여갖고 이게 처음에 있던 이 색깔이 안 보여 덮여 있어. 물론 칼로 이렇게 째고 보면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광택이 없어진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얘는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게 알칼리 금속은요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온 게 H2 물과 반응을 미친 듯이 해요. 물과 반응을 미친 듯이 해요. 물과 반응을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나트륨하고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하고 판사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에다가 물을 한번 섞여볼게요. 그럼 얘는 Na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해서 NaOH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수소기체가 생성이 돼요. 이 수소기체가 얘네들이 합치면 개수는 요 개수를 맞추면 얘가 아마 이과 아마 요게 이과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H 수용액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트륨 이제 알칼리 금속의 대표 주자는 나트륨과 물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뭐 화부자가 발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발생하냐면 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수소기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당연히 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은 이제 이온 결합으로 좀 있으면 결합 쪽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수소들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산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대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용액이라고 그러는데 NaOH는 얘가 또 이제 물 속에 그렇죠? 그런 문제도 가끔 내시는 나와요. 이 나트륨을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하고 싶대. 그럼 어디에 넣어야 돼요? 비커에 넣어야 돼요. 비커에 넣어야 돼요.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스포이드에 넣는다. 아예 안 돼요. 왜냐면 이 나트륨이 이 수소 여기서는 수소가 무슨 수소냐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가연성 기체거든요. 가연성 기체 미는 느낌 올 것 같아. 가연성 기체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뭐가 붙는다? 불이 붙는 거예요. 불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성냥불을 갖다 붙이면 얘가 뭐냐면 폭발을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해서 나오는 기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수소기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좀 라이터를 켜본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과학에는 뭐가 나오면 성냥불을 이렇게 대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성냥불을 대본다. 뭐 지시하고 뿌리는 게 아니고 성냥불을 대본다. 왜냐면 이 새끼는 불이 나는 기체이기 때문에 성냥불을 이렇게 대보면 그게 푹 터져요. 폭발을 해요. 반응성이 워낙 커서. 그렇지?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터진 거예요. 어쨌든 터진 게 나와.
그럼 느낌에 우리 민우가 이 나트륨을 물하고 좀 섞을 거예요. 물 안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질을 할 거야. 이 비거에다가 물이 있어요. 여기 H2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나트륨을 이렇게 놓겠죠. 그럼 나트륨을 가라앉을까 뜰까? 떠요. 이유는 가벼워서. 이유는 밀도가 작아서. 암기사항 중에 하나예요. 떠요. 그러면 우리 민우는요, 나트륨을 좀 크게 이렇게 집어넣을까? 아주 조그맣게 집어넣을까? 민우 어떻게 집어넣을 것 같아? 왜? 너무 조그맣게 집어넣으면 발음도 안 일어날 거죠. 왜 조그맣게 이렇게 집어넣어? 크게 집어넣으면 불나요. 터져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외우는 거야. 쌀알 크기만큼 이렇게 집어넣어요. 조그맣게 진짜. 그러니까 쌀을 얼마인지 알잖아. 조그맣게. 주먹만 하고 집어넣으면 과학실 날아가요. 학교 불나요. 터져요. 죽어요 그러다. 진짜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예전에 이제 실험한 적이 있는데 이 중딩들이나 이제 그런 애들은 장난기가 심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 나트륨 탄탄해요 아니면 물러요? 물러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 애들이 막 정신없이 떠들마 야 이거 좀 갖고 와봐 하다가 선생님 나트륨이 저기 시약창고 있어. 그러면 애들 뭣도 모르고 그 시약창고 여는 거죠. 여기 써 있어요 다 나트륨. 그럼 나트륨이 조그맣게 있을까? 좀 여러 개랑 큰 게 있을까? 큰 것도 있겠죠. 그걸 원래 잘라야 돼. 그 조그맣게 시판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걸 잘라갖고 주는 거거든. 그걸 그냥 들고 오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쏟으라는데 야 너 뭐해? 야 이거 쏟아라. 그럼 얘 퍽 푼다. 그래? 그럼 맛있어요. 이거 바바박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뉴스 나온 거죠. 완전 터지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 좀 이게 언제나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애들 화상인 거 같고 다 이게 붕대 미이란데 이거 다 어쨌든 그만큼이에요. 쌀알 그래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가 나오면 뽀글뽀글해요. 뽀글뽀글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요만큼 넣어야 돼. 뽀글뽀글해요. 이 뽀글뽀글의 기체를 X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럼 요 기체 뭐예요? 수소 기체. 그럼 수소 기체 완벽히 외우셔야 돼. 지금 알카리 분석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무조건 1000%예요. 수소기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 확인은요. 얘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은 뭐 된다고요? 뭐? 성량풀 되는 거예요. 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게 암기적으로 돼 있는데 과학에서 얘를 확인하는 게 이제 과학이니까 성량풀 어떻게 생각하지? 성량풀 이렇게 반짝반짝 에이씨 어떻게 생각해 성량풀? 어떻게 알고 그냥 성량풀 대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펑슬 평이 아니지 펑슬을 번쩍번쩍 폭발을 해요. 그래갖고 수소 기체구나. 그래서 쟤는 가연성 기체구나. 그렇게 꼭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거 가끔씩 들어보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물 속에. 그러니까 얘가 나트륨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물 속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외워놔야 돼. 물 속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많으면 얘는 산성을 띄어요, 중성을 띄어요, 염기성을 띄어요. 이거 외워놔야 돼. 물 속에 수소 이온이 좀 많아. 그럼 이거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민주가 하나만 찍어봐 그냥. 산성 정답이야. 이거 외워놔야 되고. 외워놔야 돼. 자, 기원아, 넌 찍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너 미리 좋았어. 그럼 수산화 이온. 이 새끼가 물속에 좀 많아. 기원아. OH-. 이 수산화 이온이 물속에 많아. 그러면 산성은 이미 나왔어? 산성은 나왔어? 그럼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외워보셔야 돼요. 그러면 알카리 금속이 물에 퉁덩 빠져서 얼마만큼 조쌀만큼 쌀알만큼 그러면 성량풀 되면 펑 터져. 아주 귀엽게 터지긴 해요.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아. 약간 폭소리 콩알탕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폭 서면서 부시시하면서 터져요. 근데 물은요. 물은 점점점 처음에는
이 처음에는 뭐야? 물은 그냥 중성이에요. 물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요. 물은 중성인데 얘가 점점점 저습기가 염기성으로 바뀌겠죠. 그렇지? 뭐 때문에 바뀌죠?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지역적으로 암기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항상 과학은 실험 문제를 좋아해요. 그럼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염기성인지를 아는 시약이 있는데 그거는 지시약으로 얘기해. 지시약으로. 우리 리트머스 종이 그런 거 안 하고요. 이번에 약을 집어넣는데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염기성임을 알 수 있는 거 왜 그래? 혹시 그 시험 중학교 때 나오는데 염기성임을 알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 시약 이름이 뭐죠? 좀 긴데 페르시아 왕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염기성임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 뿌려버리는 거. 페로시약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나? 이게 좀 너무 어려워. 페놀프, 탈레인 맞겠지? 그래서 페놀프 탈레인 용액이라고 해요. 페놀프 탈레인 용액이라고 해요. 심없나? 혹시 안 보이네? 일단 찾아줄게. 페놀프 탈레인 용액이라고 해. 페놀프 탈레인이라고 해. 그쵸? 이건 뭐냐면 산성에서는 중성이에요. 아니, 색깔. 산성일 때는 무색이에요. 그 다음에 중성일 때도 무색이에요. 근데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염기성 확인을 쓰는 거예요. 염기성에만 조금 반응을 해서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딱 좋죠. 염기성 확인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조금 하는 좀 시약이에요. 그러면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물 이제 집어넣죠. 그리고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알카리금수 던지기 전에 물하고 페놀프탈레인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 물색은 무슨 색이야? 무색이겠죠. 그렇지? 물은 아직 OH가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알칼리 금속을 퉁 집어넣자마자 알칼리 금속 둥둥둥 떴네. 갑자기 퍽 소리 나면서 터지기 시작하네. 그리고 얘가 OH 마이너스 이온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네. 그러면 처음에 무색이었다가 이 새끼가 무색이었다가 마술이 일어나는지 갑자기 점점점 시뻘건색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야? 붉은색 볶음밥이 아니죠. 민호는 그 짜장면집에 파는 볶음밥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좋아하는 편이야? 전 짜장면밖에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어? 배고프고 볶음밥 좀 보냈어요. 붉은색으로 바뀐대.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신기해 이게 약 때문에 그런데 약을 집어넣어서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럼 두 가지 외우셔야 되는 게 이제 물과 반응 쪽 정리하러 갈게요. 물과 반응 쪽 정리하러 갈게. 먼저 정리한 김에 조금만. 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축인데 산소와 반응하는 거고요, 물과의 반응이고요. 조금 더 설명이 물 쪽이 좀 많았죠. 산소하고 반응은 광택 부분밖에 없어요.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물이 생겨갖고 광택이 없어진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요 큰 축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물은요 얘를 그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푹 떨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수소기체, 가연성 기체인 가장 대표적인 수소기체가 발생해갖고 펑 터진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잘 안 터지고요. 약간의 이제 온도를 조금 상승시키거나 진짜 불이 조금 돼야지 가연성 그것 때문에 불이 더 잘 나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탄생된다는 거 반드시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색깔이요. 이 새끼가 뭘로? 얘는 붉은색으로 변할 때 누구 때문에? 페놀프 탈레인으로 가장 많이 확인하고요. 먼기성이 된다고, 염기성이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이렇게 외워보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도 뭐라 쓰면 잔뜩 써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 읽어보자. 이약 하나. 자, 이제 작년에들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우리 친구들 이게 원래 대충 해야지 좀 덜 졸린데 자세히 해주려다 보니까 좀 더 졸린 것 같아요. 미안해.
과감하기가 외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우리 알칼리요. 알칼리 금속이요. 총 5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먼춤, 리튬, 그다음 머투리움, 나트륨, 그다음에 세 번째 먼륨, 칼륨 몇 번인데? 19번. 그치? 19번. 나트륨은 13번. 젓가락 11번, 젓가락 11번. 됐지?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먼빛. 그 다음에 칼륨 밑에 있는 거. 먼빛. 루비듐이라고 불리는 기호가 어떻게 되지? 먼빛. RP. 그치? 그 다음에 우리 현준이 기억 좀 맨날 하고 맨 밑에 있는 게 먼슘, 세슘 이 5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 좀 쉽게 나오면 알칼리 금속 공주의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짝짓기 잘해라. 됐죠? 그리고 쌤은 조금 솔직히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가르칠 수 있는 시기니까. 근데 진짜 쉽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파이널 가시면 다 보여요. 답이 다 보일 거예요. 진짜 쉽다니까. 너무 쉽다니까. 작년 기출에서 들고 올 거거든요. 4월 되면 선생님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좀 넣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내공이 쌓여갖고 약간 조금 이렇게 변형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쉽게 나오는데 왜 쉬워? 그걸 암기를 하고 있으면 쉬운 거고 통과를 암기를 못하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많은 친구들 아니 알칼리 금속을 집어쳐놓으면 얘가 펑 터지고 수솔지가 발생되고 페르무탈리 때문에 염이색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 우리 친구들 좀 공부한 친구들만 알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먼저 앞서가는 거죠. 어쨌든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인 1쪽 애들 말하고요. 1가의 양형이 되고 싶다. 다음 주 알칼리 금속의 설명제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반드시 기출되는 보기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예요. 대부분 다 고체예요. 이유는요. 금속내매. 근데 쟤랑 대비돼서 할로젠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할로젠은 좀 다 틀려요. 저는 다 틀려요. 어떤 색이 기체고요, 어떤 색이 액체고, 어떤 색이 고체예요. 그러니까 틀린 점이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좀 작고 가볍다는 얘기예요. 무르다. 그래서 칼로, 그래서 이런 칼자 하나만 쓰는 게 무섭나? 칼로 쓰면 칼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칼로 자를 수 있다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성질들은 아니면 그런 거 가지고 조금 그 매치 시켜라 그런 말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응성이 크네. 그치? 그러니까 알칼리하고 할로젠은요 반응성이 둘 다 커요. 걔만 보기로 했으니까 반응성이 안 크면 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산소 기체와 물과 쉽게 반응한다. 그렇죠? 그러면 산소 기체에다 화살표하고 얘는 광택이 없어지는 거죠. 광택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산화합을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도 좀 예쁘게 써줘야 하는데 보드 글씨가 아직 그렇게 써도 돼도 선생님 전형적인 판성 분필 글씨지 이게 보드가 좀 이상해요. 애들 장난감 같아요. 어쨌든 사람을 분필을 채우면 분필을 조금 이렇게 색분필을 많이 써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고 이걸로 좀 여러 가지 바꿨어요. 그죠? 물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H2 가연성 기체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염기성으로 변한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염기성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좀 써주세요.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도 아마 조금 이것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여기 그림을 잡힐게요. 시험 나오는데 알칼리 금속은요 밑으로 갈수록 원자보다 크죠? 그렇죠?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요. 밑으로 갈수록 이거 외우고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밑으로 갈수록 원자보다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반응성의 대소 가지고 원점으로 결정하거나 주기 결정하거나 조금 이따 심한 문제에서 그러거든. 그래서 원점으로 큰 게 더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5개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게 뭐냐면 세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슘은 물에 집어넣을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그래서 나트륨 같은 거, 리튬 같은 걸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세슘 안 집어넣어. 세슘이 좀 뭐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리튬 한 번만 치자. 얘는 광택 없음이라 나오죠. 이게 바로 뭐라고? 산화물. 우리 알칼리 금속하고 산소랑 반응해서 알칼리 금속하고 산소랑 반응해서 산소랑 아주 큰 반응인데 광택이 없어진다는 게 한 번 더 나온 것 같고 염기성. 그러면 얘를 OH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연성 기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아니 독특 요새는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얘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구분해야 되니까 얘는 독특한 불꽃 반응색을 가져요. 물론 생색도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래서 얘는 불꽃 반응색을 가는데 불이 됐을 때 리튬은 약간 빨간색 이빨 같이 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빨 리튬은 이빨 리튬은 약간 빨간색 이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짝짓기 엄청 잘 나와요.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의 불꽃 반응 색깔로 옳게 짝져진 것은 아니면 빨간색이 나타나는 게 누구냐 이러시면 돼요. 좀 리튬 뭐 이빨 생각하시면 돼요. 이빨 어떻게 앞글자를 따든 뭘 해도 외우셔야 돼. 리튬 빨간색 다 객관식이야. 주관식 그렇게 대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조금 일단은 들어본 친구는 좀 기억날 텐데 나노라는 거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노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나노 나트륨은 노란색 나노 노란색 나트륨 노란색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다음에 칼이 보라색인가봐. 이게 좀 녹슬어갖고 사람이 돼서 보라색인가봐. 칼보 선생님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요 세 개가 제일 잘 나와요. 리튬 이빨 빨간색 리튬 이빨 빨간색 나노 노란색 나트륨 노란색 그다음에 칼색은 보라색 칼보 그다음에 루비가 왠지 보석 느낌도 나고 조금 이게 예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한 번 더 나와요. 리튬하고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두 개니까 뭐 이렇게 너무 자주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파란색이니까 하나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파란색. 세슘 원자식에는 파란색이다. 그런 식으로. 세슘 원자식에는 파란색. 세슘은 반응색이 이제 커서 스케일이 좀 커갖고 바다에서 보니까 바다가 푸른색. 파란색. 세슘은 조금 반응색이 완전 크니까 제 정도는 바다에 띄워놔야 돼. 그래야지 실험할 수 있어. 그래서 바다 물색이 파란색. 뭐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죠. 이빨 생각하시면 돼요. 리튬은 빨간색. 그렇죠? 그 다음에 나노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요 보라색. 그 다음에 루비듐 이상한 새끼. 걔는 빨간색 하나 훔쳐왔다. 빨간색. 마지막에 가장 반응색이 큰, 반응색이 훨씬 더 큰 세슘은요, 얘는 바다색, 파란색, 푸른색, 됐죠? 이게 조금 알칼리 금속의 모든 것이 시험에 나오시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세요. 요 안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제 원자문을 조금 더 외운다든가 그래서 조금 이걸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것보다 좀 깊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알칼리까지만 힘내서 알칼리까지만 딱 끝내버리고요. 알칼리까지 끝내고 얼른 시작. 알칼리까지 끝내고 그러니까 알칼리가 되게 분량이 많아요. 이걸 지금 이제 실험화 시켜갖고 한 번 더 나오신 거죠. 이거 나온다. 이유가 여기서 해주죠 그냥. 그래서 앞에다 정리하고 여기서 밑줄 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보관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절대 얘는 누구랑 보관법 이게 수업 나오는데 이것도 100%예요. 보관 알칼리 금속 보관법 그리고 산소 X 그다음에 물 X
그러니까 산소하고 물의 접촉을 금하는 얘기예요. 산소하고 물의 접촉을 금하는 얘기예요. X라는 게 쟤네들하고 하면은 뭔 일이 벌어지긴 벌어져 다. 됐죠? 그래서 어디에 보관하냐면 석유에 보관해요. 석유 보관. 석유에 보관해요. 석유에 보관해요. 또는 가끔 나오는데 액체 이름이 좀 예뻐요. 파라핀. 액체 파라핀. 이게 파라핀이 뭐냐면 그 석유가 이게 뭐 경유, 중유, 그 석유가 되게 좀 종류가 많아요. 그 거름에 따라서 파라핀도 석유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석유야. 둘 다 석유인데 이게 좀 이름에 따라서 경유, 중유 뭐 하듯이 이름이 좀 다른 건데 일반적으로 석유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파라핀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예뻐서 교과서에서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 내신에서도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 꼭 외워놓으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알칼리 금속 이게 실험 파트로 만들었는데 그것만 그냥 같이 읽고 끝내죠. 같이 읽고 끝내죠. 각각 한번 이제 지금 내용들이 조금 부드럽게 이어가면 알칼리 금속이 조금 이해 가실 거예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 실험. 항상 이쪽 파트는 반응성 부분을 실험하고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일단 문제 볼 때도 보면 석유 속에 보관된 당연히 석유 속에 보관하셔야죠. 누구랑 접촉 금지? 산소랑 접촉 금지, 물하고 접촉 금지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쌀알만한 왜 쌀알만한이라 그래? 반응성이 연락해서 가연성 기체니까 불이 화재가 나거든. 펑 터진 거랑 화재는 다른 개념이야. 이게 뒤에 폭 터진 거라. 그래서 쌀알만한 크기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칼은 왜 나왔을까? 칼? 무르다. 그것도 다 저기다 미추친 거랑 바르게 성질과 연관된 것을 하면서 어렵게 나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고 그거 다 어떻게 레파토리 알아야 되는데 레파토리 모르면은 그걸 다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르는 광택의 변화를 보겠다. 그러면 누구랑 접촉을 했을까? 얘는 물하고 접촉을 한 것 같은 느낌에 광택의 변화니까 물하고 접촉했을 것 같아. 산소랑 접촉했을 것 같아. 산소와 접촉해서 광택색이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 게 다 연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요 포인트만 따온 것 같아요. 석유 속에 보관하는 이유는 물하고 산소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분리해 놓으려 하는 거고요. 또 한 번 나오네요. 칼로 자르는 이유. 다음 주 칼로 자르는 이유도 잘 나와요. 물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른 단면의 색이 변한 이유는 수소와의 반응. 그 제일 많이 찍거든요. 수소가 어디서 들어가서 아니에요. 산소와의 반응 때문에 조금 더 화학적 지식을 동원하면 얘는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 여기 있었는데 아이고 3분의 1은 밑줄 안 쳐야 되는데 물을 왜 하필이면 3분의 1만 쳐? 좀 꽉 채우면 좋은데? 그러다 통 터져갖고 눈에 들어가면 어떡해? 비거에 심리가 꽉 채우고 싶잖아요. 난 보통 이렇게 여기다 절반 좀 아래로 한 절반 정도 채운 거죠. 좀 이렇게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씨 같은 물이 넘치는데 이게 퍽 터져갖고 이게 불똥이라도 눈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좀 안전상으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좀 3분의 1 정도 채워진 시험관에 시험관 아니면 여기다가 비커라고 좀 써주세요. 비커. 시험관을 이제 길쭉한 거 시험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터질 수 있는 안정만 뭐 있어야죠. 그러니까 스포이드 막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나왔네. 페롤풀탈레인 그러면 여기다가 염기성 붉은색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염기성이야. 결론 정해졌어. 붉은성이 아니죠. 뭐 붉은성이야. 붉은색.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게 시험으로 개인만 들어왔어. 붉은색. 그쵸? 그러면 쌀알만한 크기로 넣는 이유, 그치? 큰 화제를 주려고 약간의 그냥 이벤트성 이렇게 반응이 크기 때문에 물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붉게 변하는 이유가 뭐야?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요 페이지까지만, 요 하단 페이지만 한 번만 마감하죠. 3번 과정체에서 생성된 기체, 누구? 수소기체.
뭐를 성량분을 가까이 하면 그렇죠? 펑 터지겠어 이제. 그리고 수소기체 발생 때문에 됐죠? 그럼 나트륨과 칼륨을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로 쳐주시고 다 중요한 점이니까 100% 쳐주시면서 한 번 정도만 읽고 저게 부드럽게 흡수가 되면 좋아요. 다른 애들이 외우라 정신없거든요. 1번 알카리 금속은 은백색의 광택을 띠지만 산소와 반응해서 강태를 잃어버리네. 광택을 잃어버린다. 2번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펑 터지면서 가연성 기체의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수용의 액성은 염기성이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붉은색으로 색깔이 띠면서 3번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다 중요 보기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읽으면서 자기 흡수되면은 정말 아주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뭐지? 이걸 토시하나를 빼놓고 막 쓰고 있으면 이거를 암기하고 있으면은 좀 이해도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와 가려고 하면 좀 이해도가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편안하게 이걸 암기를 하라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됐죠? 얼른 시작! 얼른 시작! 시작! 이제부터 될 것 같아. 아이고, 시작! 시작하시는 시간! 고생했어요. 이거 지금 어렵지 않았어요, 칼리? 이게 중학교 때도 나오나? 칼리? 어려웠어요? 기억이 괜찮았어? 좀 어려웠어? 나중에 했으면